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한국의 학교 급식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게 뭔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현황으로는 일단은 우선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 정부에서 1차, 그다음에 현재는 2차로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1차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은 2019년도에서 23년,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제2차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1차와 2차의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제1차 학생 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네 가지의 중점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두 번째, 건강 서비스 확대, 세 번째,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네 번째, 지원 체계 강화이고요. 여기에서 학교 급식은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냐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세 번째,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서 2번 파트,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이라는 내용으로 학생 건강증진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차 내용이고 2차 내용을 한번 보시면 2차 내용도 비슷하게 4개의 정책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가 학생 중심 건강 서비스 확대, 세 번째가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네 번째가 건강교육 활성화 및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1차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책 영역을 보시면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 과제 추진이라고 해서 학교 체육이라는 부분이 아주 커다란 정책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굉장히 저하되었던 부분, 그로 인해서 비만이나 과체중의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영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학교 체육은 이렇게 학생 건강증진 기본 계획에서 굉장히 커다란 영역으로 강화가 되었는데 학교 급식과 관련한 내용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조금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네, 학교 급식에 관한 내용은 이번 2차에서는 정책 영역 세 번째에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영역 내에 두 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 제공, 그 다음에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식품 선택 지원 이렇게 두 가지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서 앞선 1차의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에서 학교 급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는 조금은 더 강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약간 상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학생 건강에 있어서 신체 활동과 영양 또는 학교 급식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논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텐데, 체육 부분, 신체 활동 부분은 아주 크게 강화가 된 반면 학교 급식과 관한 부분, 식생활과 관한 부분은 그에 대비해서는 미미한 변화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3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에서는 이런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학교 급식의 건강한 제공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서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의 하위로서는 이제 지자체의 모든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 급식 기본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대구 광역시 교육청의 2024년도 학교 급식 기본 방향입니다. 전반적으로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과
기본 계획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계시는 영양교사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매우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매우 할 일이 많으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평소에도 알긴 알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학교급식 전단지검 관리, 위탁업체 운영관리, 기타 등으로 여러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학교급식과 관련한 약간 행정적인, 운영적인 측면, 위생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것, 이때 위생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단지 식재료의 위생적인 뿐만이 아니라 시설, 환경위생, 종사자의 개인위생, 식중독 관련한 사고 예방 등을 포함하는 조금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관련하여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관리, 그래서 식재료를 구매하고 품질 관리하고 검수하고 학교급식 운영하고 운영 및 공급자의 책무성에 관련한 부분들도 아주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생활지도 강화라는 내용, 그다음에 직원의 관리, 위탁업체에 대한 운영관리 등이 되게 다양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꼼꼼하게 여러 일들을 매일매일 챙기시고 계시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학교급식의 기본 방향에서 학교급식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학교급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서 4번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건강지향적이며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 학교급식 영양 표시제 실시 강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 철저,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녹색 학교급식 실천, 식품 안전 및 영양 식생활 교육 확대, 학교 식생활 교육실 운영 등 특별활동 강화, 학교급식 교직원 연수 및 생활교육으로의 정착, 학교 영양상담 내실화, 영양상담 프로그램 및 영양상담실 운영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음식 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요약을 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은 학교급식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학교급식법 11조, 그다음에 관련한 시행규칙 제5조를 살펴보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관련하여서 시행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좀 살펴보면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 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 범위를 제시하고 있죠. 예, 에너지는 영양관리 기준의 에너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하되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네, 근거해서 탄단지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에서 65, 7에서 20%, 그리고 15에서 30%, 즉 5년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과 부합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영양관리 기준의 그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영양소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되겠고 기타 영양소들, 무기질, 비타민 등과 같은 미량 영양소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서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에 대해서
채소 영양관리 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영양소와 관련하여서 에너지 영양소, 그다음에 미량 영양소에 대해서 꽤 꼼꼼하게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관리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 모든 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이 기준을 준수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5조 2항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고려한다. 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타당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곡류 및 채소, 다음으로는 곡류 및 채소, 과일, 어육류, 콩류, 우유, 유제품, 즉 식품의 다양성, 식사의 균형성을 강조하고 있고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의 가다 사용을 제한하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제절식품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 방법 활용하고 쇼트닝, 마가린 등의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은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